안녕하세요. 위식도 역류 질환에 대한 강의를 맡게 된 정예빈입니다. 우선 오늘의 강의는 위식도 역류 질환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드리고, 위식도 역류 질환의 원인에 대한 설명과 위식도 역류 질환의 증상, 그리고 위식도 역류 질환의 진단, 마지막으로 위식도 역류 질환의 간호 중대로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식도 역류 질환이란 위산이나 윗속의 내용물이 식도로 역류하여 가슴 안쪽으로 타는 듯한 통증이나 쓰림을 일으키는 질환을 말합니다. 위식도 역류 질환의 원인으로는 하부식도 갈악근의 부적절한 이완과 위 내용물이 증가하거나 또는 복압이 증가하거나 잦은 흡원과 식도 열공 탈장이 있습니다. 먼저 강의에 앞서 하부식도 갈악근에 대해 처음 듣는 사람들도 계실 텐데요. 하부식도 갈악근은 앞에 그림에 나와 있는 이 위 사진에서 이곳이 하부식도 갈악근입니다. 원래 하부식도 갈악근의 압력은 10에서 20mmHg가 정상인 거 알고 계셨나요? 압력이 정상보다 낮으면 식도로 역류하는 위식도 역류 질환이 발생하고, 정상보다 높으면 위로 넘어가지 않는 하부식도 갈악근 이완 불능증이 발생합니다. 결국 두 질환 원인은 모두 하부식도 갈악근의 기능 상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혹시 여러분들은 이 사진의 남성처럼 한꺼번에 많은 음식을 섭취하고 바로 누워 계시는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밥을 먹자마자 눕는 경우가 많은데, 아마 저처럼 음식을 많이 섭취하고 바로 눕는 사람들은 한 번씩 경험을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바로 눕게 되면 앞서 말씀드렸던 하부식도 갈악근의 부적절한 이완, 말 그대로 하부식도 갈악근이 제대로 조여지지 못하고 이완되어 있어서 윗속에 있는 위 내용물이 역류하게 됩니다. 그럼 pH 4.0 이하의 산성물질인 위 내용물이 식도로 역류하게 되면서 식도에는 많은 손상을 입게 됩니다. 이제 위식도 역류 질환의 대표적인 증상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흉골 하부에서부터 목, 턱, 입 쪽으로 치밀어 오르는 듯한 탄 듯한 또는 쓰린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위 내용물이나 위산이 역류하면서 쓴맛이나 신맛이 느껴지고, 식사 직후나 앙하이, 즉 누워있는 자세를 취할 경우 연화통이 발생하기도 하고, 음식물을 제대로 삼키지 못하는 연화곤란이나 소화불량 등의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앞에 나와 있듯이 신목소리, 후두염, 인두이물감, 만성기침, 천식, 재발성 폐염, 흉통, 가슴쓰림, 식도염, 치아 손상, 산용류 등의 다양한 증상들도 나타납니다. 이러한 위식도 역류 질환의 진단으로는 먼저 가슴쓰림, 산용류, 만성기침, 흰소리 등의 전형적인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면 병원을 내원하는 방법들이 있고, 아래 사진에 여성이 지금 하고 있는 24시간 식도 pH 감시법과 발음 연화 검사, 그리고 내시경 검사 등으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위식도 역류 질환의 자가 진단 항목에는 가슴이 쓰린 증상이 얼마나 자주 있나요? 위 내용물이 목구멍이나 입으로 역류한 적이 얼마나 자주 있나요? 상복부 중앙에서 통증을 얼마나 자주 느끼나요? 속이 메스꺼린 적이 얼마나 자주 있나요? 가슴 쓰림이나 위 내용물의 역류 때문에 수면 방해를 받은 적이 얼마나 자주 있나요? 증상이 불편해서 제산제, 소화제 등의
약사 처방 없이 추가로 복용한 적이 있나요? 등의 항목들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위식도 역류질환 관련 영상을 함께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위 속에 있어야 할 위액 또는 위산이 식도로 역류하면서 점막을 자극해 통증과 불쾌감을 일으키는 위식도 역류질환. 위식도 역류질환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는 2016년 약 416만 명으로 6년 전에 비해 무려 46%나 증가했는데요. 널리 알려진 질환임에도 불구하고 의외로 많은 환자들이 인터넷상에 떠도는 잘못된 정보를 믿고 따르거나 불안해하는 일이 적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선 위식도 역류질환은 위산에 의해 식도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위식도 역류질환은 내시경으로 진단하는 병은 아니고 환자의 증상을 가지고 진단하는 병입니다. 그런데 많은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는 내시경을 많이 받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 약 절반의 환자에서만 실제로 염증 소견이 눈으로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나머지 절반 환자들은 염증이 눈으로 보이지 않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라 하더라도 환자의 증상이 확실하면 우리는 위식도 역류질환이라고 부르게 되고 진단하게 되고 그에 맞춰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위식도 역류질환 치료의 기본은 바로 양성자 펌프 억제제를 복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부 환자들은 양성자 펌프 억제제를 복용하면 골다공증이나 폐렴, 빈혈 또는 다른 약제와의 상호작용 등 부작용이 생긴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작용을 보고한 연구들은 양성자 펌프 억제제와 부작용 간의 관계를 설명한 것일 뿐 반드시 이런 부작용이 생긴다고 보기엔 아직 근거가 부족합니다. 두통이나 설사, 복통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는 있지만 대부분의 환자가 큰 부작용 없이 약을 복용하고 있고 처방에 따라 유지요법을 잘 시행한다면 장기간 복용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또한 역류성 식도염이 오래되면 암이 생긴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 이야기에도 다소 과장된 부분이 있습니다. 위식도 역류질환을 오래 앓게 되면 발의 식도라는 상태가 되고요. 그 발의 식도에서 발의 남이라는 것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발의 남이라는 것은 식도 선암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생기는 식도암의 95% 이상은 식도 선암이 아니라 식도 편평세포암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우리나라 환자들에게 있어서는 위식도 역류질환에 의해서 생기는 식도암은 거의 무시할 만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흔히 사과나 귤 같은 신과일, 커피, 밀가루 등의 음식이 역류를 일으키기 쉬운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람마다 역류를 일으키는 음식과 양은 각기 다릅니다. 따라서 방송이나 인터넷을 맹신하지 말고 병원을 찾아 자신이 조심해야 할 음식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위식도 역류질환은 꾸준히 관리해야 하는 질환입니다. 좀 더 편안한 마음을 갖고 치료에 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위식도 역류질환의 간호중재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간호중재로는 식이관리 및 생활방식 변화와 내과적 치료, 외과적 치료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식이관리 및 생활방식 변화로는 술, 담배, 커피, 초콜릿, 탄산음료나 과일 주스, 페퍼민트, 매운 음식, 향신료 등은 하부 식도 괄약근의 압력을 감소하기 때문에 피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음식을 한꺼번에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소량씩 자주 섭취해야 하고 음식 통과를 위해 수분을 적절히 섭취하고 천천히 꼭꼭 씹어 드셔야 합니다. 그리고 저지방 고섬유 식이를 드셔야 합니다. 지방질은 하부 식도 괄약근의 압력을 감소시켜서 위 배출을 지연시키기 때문에 기름진 음식을 피하시고
너무 뜨겁거나 찬 음식 또는 양념이 강한 음식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식사와 수면 사이에 충분한 간격을 두고 뒷짐지 머리를 15도 상승시켜 눕는 것이 좋습니다. 위는 식도보다 왼쪽에 위치하기 때문에 좌측으로 누워 자는 것이 역류를 덥게 발생시킵니다. 그리고 식사 후에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앞으로 구부리거나 배변 시 힘을 지나치게 주거나 꼭 조이는 옷은 피하는 것이 좋고 규칙적으로 운동하며 체중 조절을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저도 옛날에 과식을 하고 바로 눕는 습관이 있어서 위 내용물이 역류하는 경험을 많이 해본 적이 있는데 정말로 그 불쾌한 쓴맛과 신맛이 강하게 나면서 식도가 막 탄 듯한 그런 통증이 있었는데 그땐 제가 위식도 역류 질환인지 몰랐거든요. 근데 이번 강의를 준비하게 되면서 제가 위식도 역류 질환을 앓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제가 이제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서 먹는 양을 줄이고 먹자마자 눕는 습관을 고치고 물을 많이 마시고 이런 습관을 바꾸다 보니 저절로 어느 순간부터 위 내용물이 역류하는 그런 경험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내과적, 외과적 치료도 정말 중요하지만 사소한 생활 방식부터 변화를 주고 고쳐나가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식이 관리 및 생활 방식 변화로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는다면 약물요법과 수술 치료를 추가적으로 진행하게 되는데요. 먼저 위식도 역류 질환의 내과적 치료로는 위의 pH를 3에서 3.5로 유지하기 위해 제산제를 투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약물로는 산포젤이 있습니다. 그리고 히스타민 수용체 기량제를 투여하여 위산 분비를 감소시키는 방법이 있는데 대표 약물로는 잔탁이 있습니다. 또한 하부식도 가략근의 압력을 증가시켜주는 위장운동 증진제, 그리고 하부식도 가략근의 압력을 강화하여 식도 역류를 예방하는 부교감 신경제 등의 약물을 이용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특히 항콜린계 약물은 하부식도 가략근의 압력을 감소시키고 이완시키기 때문에 위식도 역류 질환 환자는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위식도 역류 질환의 외과적 치료로는 니센 추벽 형성술과 엔젤식 도철기구 삽입술이 있습니다. 왼쪽 사진의 니센 추벽 형성술은 식도 하부를 위 기접으로 감싸는 방법으로 가장 흔한 수술입니다. 이 수술에는 가스팽만 증후군을 예방하기 위해 탄산음료 섭취나 빨대로 음료수 섭취 등을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사진의 엔젤식 보철기구 삽입술은 C자 모양의 실리콘 보철기구를 식도 하부에 묶어주는 수술입니다. 두 수술 모두 하부식도 가략근의 압력을 수축시키기 위한 수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해온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하단에 자료 출처를 적어놨습니다. 강의를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